상표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투어, 캠 뭐 이런 데 좀 고객 비중이 좀 높았어가지고요. 확진자들이 많아갖고 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럼 네네네. 앞으로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 전체 비중도 약 3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예전에 2010년도 초에는 IT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었죠.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IT에 그런 회사들이 시장을 견인했었는데 지금은 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바이오의 상승이 코스닥의 상승이라고 말할 만큼 바이오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사실은 바이오가 어떻게 될 건지가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어떨 건가 고민을 좀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하락기에 바이오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의 상승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오가 2014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한 3, 4년 동안 계속 올라왔었고 18, 19년도, 18년도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가 상승을 한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즉 바이오의 좀 침체기, 바이오의 횡보기가 2019년도에 이어졌었는데 바이오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임상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회사들이 좀 나와서 새로운 회사들이 임상에 어떤 큰 임상들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우리가 에로 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임상을 가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아웃을 할 만한 재료가 있거나 한 회사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2014, 15, 16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무분별하게 다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가 좋은 회사들은 계속 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중에서 한 7개, 8개 회사들 뭐 다 주가 상승을 하고 나중에 뭐 잘 안 되더라도 그들도 잘 안 빠지고 그런 회사들도 뭐 그런 상황들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바이오 묻지마 투자는 지금 상황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의 상승이 코스닥 상승을 막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도 다른 쪽에서 이끌어지거나 또는 코스닥의 상승도 예전에 바이오 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주 말고 다른 거를 본다고 하면 업종에서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코스닥을 이끌 만한 테마나 아니면 섹터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이 만약 상승을 한다면 그래 저희는 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수가 레벨업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 중국이 이제 제일 먼저 코로나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주라든지 중국 내수 관련주는 굉장히 많죠. 화장품도 있고요. 엔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도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도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2차전지 회사들이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5G 관련주들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컨대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그리고 많이 뭐 5G 빠졌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재 관련주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많이 빠졌는데 반동폭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반등은 안 했거든요. 이유는 사실 이 회사들이 아직 실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뭐 중국에 뭐 계속 따이공들이 조금 어느 정도 물건을 가져간다고는 하나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면세점에서도 사고 또 수출도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들은 아마도 6월달, 5월달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적 상승은 3분기에나 가능할 텐데 3분기는 7월달, 8월달, 9월달이고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성숙이 되려면은 7월달, 8월달쯤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미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6월달쯤 정도에 그런 주식들은 좀 사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6월달부터 사기 시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 있게 반등 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쪽에서 좀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느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건가라는 생각도 좀 저희가 하고 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일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 호전주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더 싸거나 더 비싸거나 한 주식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코로나에도 비껴갈 1분기 실적 호전주 뭐 이런 기업들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 어떤 회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받거나 코로나19에도 좀 더 단단히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하는 것들 아닐까요? 네. 뭐 게임도 있을 거고 요새 맞습니다. 관심 많은 콘텐츠주들 그런 쪽이 좀 괜찮지 않나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언택트, 온라인,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 내내 똑같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런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많이 안 올랐거나 뭐 그런 회사들 좀 찾으셔야 될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PG라고 아시나요? 페이먼트 게이트의 약자거든요. 페이먼트 게이트. 우리가 지불할 때 어떤 문 역할을 한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고 카드 기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카드 기가 어떤 그 결제를 하는 문 역할을 해주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PG라고 하는데 페이먼트의 문 역할, 페이먼트 게이트, 지불의 문 역할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이제 안전하게 거래를 하거나 해킹이 안 당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그 PG 회사들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들. 왜냐면 왜 그 회사들이 뒤에서 역할을 하는데 많이 들어봤냐? 결제할 때 항상 창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맞습니다. KG 이니시스,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지금은 LG U+가 하던 이제 PG 사업부를 토스가 이제 토스한테 매각을 했고 토스가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그럼 PG 역할을 하는 회사들 중에 큰 회사들이고 이 세 개 회사의 그 마켓 시어가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좋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에서 계속 뭐 하잖아요. 뭐 게임주들 좋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좀 유료로 결제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제할 때 이 회사들 항상 이용해야 되거든요. 쇼핑할 때 이 회사 이용해야 되고요.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약 한 30% 정도 1분기에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기에 PG 회사 중에 하나인 NH 한국사이버결제는 막 30% 매출 증가가 있고 막 그러죠. 이건 말씀드렸던 대로 집에서 계속 결제만 하고 계시죠.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 집에서 이제 홈쇼핑 보실 시간도 많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그거 하시고 결제할 때마다 이 회사들은 계속 수수료 가져가죠. 1등 회사인 KG 이니시스 역시 약 올해 1분기 매출액 증가가 15%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G 이니시스는 왜 15%밖에 증가를 안 해요? NH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30%씩 증가를 하는데 이 회사는 좀 손님, 고객, 클라이언트 비중이 여행이나 항공권, 구체적인 상표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터파크 투어, 인터파크 티켓 뭐 이런 데에 좀 그 고객 비중이 좀 높았어 가지고요. 1분기 그런 쪽이 장사가 좀 덜 됐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됐죠. 그런 회사들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대비 그 실적이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역시 15%나 증가할 뿐더러 그렇다면은 3분기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겠죠. 밀려뒀던 여행, 밀려뒀던 항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2분기에 5월달, 6월달에 예약해놓고 7월달, 8월달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2분기 실적은 이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회사 모두 좋지만 이제 고객이 어디에 더 편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두 개 회사 모두 좋고 1분기엔 사이버 결제, 2분기에는 이니시스 뭐 이런 회사 실적이 좋고요. 뭐 하여튼 이런 PG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섹터 회사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건기식이라고 얘기하는 건강기능식 회사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건기식 왜 좋냐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뭐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럼요. 너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야 면역력이 좀 높아져야 돼. 뭐 정관장에 홍삼도 많이 드실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면역력도 굉장히 증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뭐 종근당 건강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락토픽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에서 또 혹자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건강식도 되게 많이 팔렸어. 왜? 확진자들이 많아갖고 그 뭐 집에만 계시니까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몸무게가 좀 불어가지고 다이어트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져서 다이어트 건강식도 좀 숫자들이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기능식은 뭐 면역 제품이든 또 뭐 다이어트 제품이든 피부 미용이든 뭐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는 뭐 종근당 홀딩스라 락토핏이라는 제품을 파는 종근당 건강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악마 다이어트라는 제품으로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 뭐 팜스빌이라는 기업 또 뭐 건강기능식을 ODM이나 OEM하는 노바렉스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회사도 좋고요. 온라인 쇼핑 회사 쿠팡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죠. 뭐 적자 폭이 굉장히 줄었고 매출액도 뭐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뭐 신선식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올해 실적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1분기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쿠팡 프레시가 많이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사 중에 마켓컬리도 안타깝게도 비상장사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긴 한데 한 3, 4등 정도, 4등 정도 하는 기업인데 오아시스라는 신선식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상장사의 지오소프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뭐 지오소프트가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뭐 여전히 저희는
뭐 그 회사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워낙 계속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 쇼핑 아까 말씀하신 게임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굉장히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이런 기업들은 뭐 상황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좀 이런 건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내가 코로나 국면에 어떤 소비는 줄였고 어떤 소비는 늘렸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네네. 거기서도 투자 기회를 좀 찾을 수 있겠네요. 건기지.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 뭐 지금 뭐 그런 기회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다들 많이 찾으셔가지고 뭐 마스크 기업, 무슨 그쵸. 뭐 네. 치료제 기업, 네, 네. 키트 기업들 또는 뭐 온라인 쇼핑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으나 뭐 새롭게 이제 다음에 다른 위기가 오거나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생활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시고 이런 기회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 네네네. 그분들한테 대한 좀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네네. 지금 뭐 최근에 그 워낙 뭐 주식 계좌 수가 늘어나고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좀 월급 받으신 분들, 우리 급여 소득자 분들까지도 이제 다 주식시장이 많이 지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지금은 뭐 묻지마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씩 순환매 돌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찍어갖고 이렇게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공부를 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예상한 기업들 잘 선택을 하셔갖고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묻지마 투자 하기에는 지금은 뭐 적정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병행돼야 된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좋은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즉 주가는 실적을 통해서 거의 반영이 되거든요. 실적 좋은 기업들 지금 찾아야 될 상황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또는 1분기가 조금 못 나왔지만 2분기에 실적 잘 나올 기업들 뭐 하반기에 잘 나올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잘 선별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모멘텀보다는 실적을 지금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이라 하면 그냥 썰 무슨 뭐 풍문 무슨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뭐 루머 뭐 네. 이런 것들만 너무 찾으시면은 지금은 그런 주식들이 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코로나 관련주들 치료제, 백신, 키트 회사들 상당히 뭐 이미 주가 상승이 너무 높았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이 주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 상승을 막 지금 더 바라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잘 고르셔야죠. 뭐 이제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뭐 다른 것들만 올라가는데 내가 샀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횡보하고 있어. 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적 잘 나올 기업들을 찾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해서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상승 뒤에는 항상 좀 뭐 조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조정이 언제 올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 실적은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산재에 있는데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조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직격탄이 지금 뭐 3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4월 달에 지금 다 많이 스톱이 됐고 경제가 5월 달 중순까지 멈춰진다면은 한 절반은 까먹은 거이지 않습니까? 2월 달 2분기 실적이 어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 말 7월 달 초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 뭐 삼성전자도 이제 뭐 그런 얘기 하고요. 그렇다면은 6월 중하순부터 7월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미리 대비를 하시거나 그 전에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은 좀 매도를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조정받을 시기에 꼭 6월 말 7월 초가 아니더라도 조정받는 시기에 다시 사는 뭐 어떤 이런 현명한 투자 해안 이런 것들이 조금은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조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기 하나금투 코스닥 벤처 팀장님이랑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